단면 성질. 단면 성질 중에 저는 일단 우리 교재로는 책으로는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 단면 성질 중에 저는 단면 이착 모멘트 먼저 할게요. 자, 단면 이착 모멘트. 자, 이렇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X축이라고 그러고 Y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면이 있을 때 DA라는 미소 단면이 있고, 그리고 요 미소 단면의 도심까지 거리를 우리가 Y,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단면 이착 모멘트의 정의는, 역학적 정의는 이렇죠. 예를 들어서 IX라고 한다면은 인티그랄 Y제곱의 DA가 역학적 정의죠. 근데 역학적 정의인데, 도대체 정의는 정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죠. 역학적 정의가, 미소 면적 곱하기 떨어진 거리까지의 제곱. 결국은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막 계산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응력이라든가, 뭐 처짐이라든가 처짐각, 뭔가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자꾸 나오니까 그때마다 뭐 이거를 계속 풀기도 그렇고 해서, 야, 그때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 우리가 단면 이착 모멘트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막 접근하고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 뭐 삼각형, 원형 정도는 한 번만 유도해보고 외우고 그냥 가자. 특히 사각형 같은 경우는 T형 단면이나 H형 단면 이런 것들이 모두 사각형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은 가장 중요하고 또 쉬워요. 자, 그러면 X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를 Y제곱 곱하기 DA라고 했어요. 그럼 IY는? Y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는 X제곱 DA가 되겠지. 뭐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요거를 R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IP, 그래서 이제 극단면 이착 모멘트인데, 얘 역학적 정의는 R제곱 곱하기 DA,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역학적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R제곱, 그러면은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A.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결국은 극단면 이착 모멘트 IP는 IX 플러스 그냥 IY가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책은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지만 내가 X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를 한번 구하고 Y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를 한번 구해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학적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에 대해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따 도심에 대한 건 따로 배우겠지만, 뭐, 똑같은 대칭 단면에서 도심은 딱 가운데 있죠. X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Y, 여기 DY로 해볼게요. 전체 높이가 H니까 반이니까 2분의 H씩 이렇게 가겠죠. 자, 정확하게는 이 Y는 여기 이제 DA가 되는 거죠. 그 미소 면적. 정확하게는 미소 면적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Y로 정해야 되는데 이 값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나 뭐 역학적으로는 의미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IX를 구하고 싶어. IX는 Y제곱의 DA래. 그럼 DA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미소 면적. DA는, 여기서 DA는 B 곱하기 DY 해버리면 DA가 되는 거죠. 네. B 곱하기 DY. 그럼 D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X는 인티그랄 Y제곱의 DA 대신에 B 곱하기
dy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죠.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플러스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플러스 2분의 h. 이 값은 결국 2 곱하기 0에서 2분의 h. 그러니까 0에서부터 2분의 h 두 번, 위아래 두 번 한 거랑 값이 같아요. y제곱에 b dy. 자, 우리가 쓰는 계산기로는 이거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집어넣고 엔터 치면 답을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쉬우니까 이제 손으로 푼다 그러면은 y제곱이니까 y에 대해서 y제곱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이 되겠죠. 예. 그러면 2 곱하기 예, 여기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2 곱하기 b 곱하기 3분의 y 3승 0에서부터 2분의 h까지 하면은 3승 들어가니까 8, 3, 24, 2 12분의 bh 3승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에 대해 단면이차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냥 DA만 찾아갖고 그냥 요거 제곱해갖고 그냥 계산기를 돌려버리면 나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H.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노트에 있으니까, 예. 적는 것도 좋으신데 노트에 있으니까,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노트랑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죠. 자, 이번에는 얘가 DA야. IX는 Y제곱에 DA. DA는 B 곱하기 DY. 똑같지, 아까 거랑. 뭐만 틀려요? 구간만 틀린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인티그럴 Y제곱에 B 곱하기 dy. 구간은 0에서부터 h까지. 0에서부터 h. 얘는 자승이니까 적분하면 3승 내려오니까 3분의 y 3승 0에서 h까지 하고 b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bh 3승. 도심에서는 12분의 bh 3승이고 이 사각형의 맨 하단 축에 대해서는 3분의 bh 3승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값을 저 12분의 bh 3승보다 이걸 저는 더 많이 써요. 이거보다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 그러면 저걸 한번 요걸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저걸 해보면 지금 저거대로 한다면 여기서 3분의 1 b 곱하기 높이 2분의 h의 3승 두 개 해도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저거 한번 해보면은 3분의 1 b 곱하기 h는 2분의 h의 3승 위아래 두 개 2 하면 역시 12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심이 아니고 4분의 h 4분의 3h 이 축에 대해서 단면차 모멘트를 구해라. 복잡하잖아요. 근데 3분의 b 곱하기 높이의 3승 플러스 3분의 b 곱하기 높이의 3승 하면 이 축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더 많이 써요. 물론 12분의 bh 3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도심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12분의 bh 3승인데 도심축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쓰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 요건 다시 좀 지우고요. 자, 그럼 이미 축에 대해서 단면이차 모멘트.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사각형이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죠. 자. X. 예축 X고, 여기는 이 사각형의 도심. 전체를 H라고 놓고, B라고 놓는다고 하고
y 제로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임의의 축에 대해서 이 도형의 단면이차 모멘트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면 ix는 인티그랄 거리의 제곱 곱하기 미소면적 da라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제곱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니까 y 플러스 y 제로의 제곱에 da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풀면은 y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 제로 플러스 y 제로의 제곱이 되겠죠. 요 가로에 있는 거 전개시키면. 자,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2y 제로의 y 플러스 y 제로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요 안에 있는 거 그냥 전개해서 푸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y 제곱의 da 플러스 얘는 정해진 값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면 2y 제로의 인티그랄 y의 da 플러스 상수래매 y 제곱 제로의 제곱에 d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저기서 한 거잖아요.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그죠? 얘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얘는 x바라고 할게요. 얘는 상수고 그냥 미소 면적을 적분하면 그냥 면적 되는 거죠. 얘는 y 제곱의 제로 y 제로의 제곱 곱하기 a 되는 거고 얘는 이따 할 거지만 얘는 인티그랄 y 곱하기 da는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그 면적의 도심과 그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얘는 0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심을 지나는 단면 1차 모멘트는 제로.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미 축에 대해서는 도심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더하기 면적 곱하기 y제곱의 제곱이다. 아주 매우 중요한 식이 나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식. 그래? 그러면은 이 식으로다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네 라는 거죠. 요 식으로다가 요걸 한번 풀어서 요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밑에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우고 이쪽 가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시면서 오늘 첫날인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첫날부터 막 적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는 게 뭐 이거 자체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저게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조금 나한테 조금 좀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수업이 뒤에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는 또 다시 또 다 보이고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임의 축에 대해서 ix 플러스 a y 제로의 제곱을 가지고 저는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도심까지 거리가 여기는 y 제로가 뭐 2분의 h가 되겠지. 뭐 2분의 h. 여기 전체가 h고 이러면 자, 그럼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 되고, 자, 면적 b 곱하기 h 곱하기 이 도형에 떨어진, 그러니까 도심까지 이 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2분의 h의 제곱 하면 12분의 1 4분의 1 12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bh 3승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도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단면일차 모멘트는 인티그랄 y제곱 곱하기 da라고 했죠. 단면일차 모멘트나 단면일차 모멘트 앞에 인티그랄 적분한다는 뜻은 뭐예요? 계속 더한다는 얘기죠.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에 대해서 더하는 거는 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걸 하나 한번 더 볼게요. 다시 요 그림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야, 나는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서 3분의 b 곱하기 h의 3승해서 3분의 b 곱하기 요만큼 높이를 빼버려도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같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산식이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은 숫자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편하게 3분의 b 제일 큰 a 높이의 3승 마이너스 b 높이의 3승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아까 했던 그 3분의 bh 여기다가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3분의 bh 3승을 이용해서 한번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1 b 곱하기 h 전체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h 플러스 y0가 되겠죠. 전체 높이는. 그죠? 그러면은 y0 플러스 2분의 h의 3승. 그리고 이건 난 빼고 싶어. 마이너스 3분의 1 b 곱하기 요 높이는 어떻게 돼요? y0에서 2분의 h 빼면 되죠. y0 마이너스 2분의 h의 3승 해서 문자가 되는 계산기를 놓고 해보면은 얘가 12분의 bh 3승 플러스 b 곱하기 h 곱하기 y0에 제곱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 12분의 bh 3승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더 많이 활용합니다. 자, 사각형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면 됐고요. 원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x축이고 y축이야. 자, 원에 대한 방정식은 우리가 다 알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죠? 이 반경이 r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원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반경이 r이라면. 그죠? r이라면. 자, 그래서 이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여기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 구하는 거는 조금 사실 복잡하긴 했어요, 과거에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식만 세워주고 똑같은 원리의 식만 세워주고 계산기에 넣어주면 답을 바로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저는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y라고 그러고 여기를 미선으로 d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ix는 도심에 대한 ix는 뭐 y 제곱이 여기 역학적 정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da는 이게 da가 되겠죠. 네. 이렇게 미소 길이에 잘랐으니까 얘가 da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나는 d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알겠어. 그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이 길이를.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지, x. x. 여기서 여기까지도 x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2x잖아, 2x.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나는 x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넘겨서 루트 씌워버리면 되잖아. x는 r제곱 마이너스 y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둬. y제곱에 x인데 2x니까 2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dy. 구간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인데 단면차 모멘트는 지금 같은 경우 대칭 경우는 0에서 r까지를 한 번 더 해줘도 되니까
2 곱하기 0에서 r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기에 이거 집어넣고 딱 계산해 보면은 답을 주죠. 근데 이 r이 제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절대값 씌어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스킬이 좀 생기면 수직바 세워갖고 r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만 넣어줘버리면 절대값은 싹 저절로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얘가 4분의 파이 r 4승이라는 값을 주죠. 그 얘가 r은 2분의 d니까 2분의 1에 4승하면 16이 되니까 16 곱하기 4니까 64분의 파이 d 4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제 우리 대부분의 지침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치환적분을 하고 해서 좀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 수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해주면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 그러면은 이 세로 반원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똑같잖아. y에 dy 여기 da야. 그리고 x 이 값은 그냥 x죠. 아까는 한쪽 더 있으니까 2x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x 그러니까 x니까 y제곱 해주고 x는 r제곱 y제곱에 dy 구간은 0에서부터 r까지 두 번 곱해줘. 아까 이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 하나 없어진 거죠, 요거. 요거 하나 앞에 2 없어진 거잖아, 반쪽이니까. 그럼 답은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저거 절반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128분의 파이 d 4승 나오는 거죠. 뭐 계산 하나마나 내가 저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128분의 파이 d 4승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유도는 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I 값을 구하든지 뭐 이따 뒤에 배우겠지만 뭐 전단상수를 구하든지 뭔가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은 원에 대해서 절반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자, 그럼 하나 더 보면은 여기 노트에 있는 겁니다. 4분의 1 원이야. y dy야. 여기는 빨간색 x. 얘는 어떻게 돼요? 자, 하나 써주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구간이 0에서 r까지 위아래에서 두 개 했는데 이 식에서 0에서 r까지니까 여기 2자 하나 또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 하나만. 얘 절반이 256 나오겠지. 256 그죠? 256 파이 d 4승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하나만 똑같이.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싶겠어요. 그래? 자, 하나만 더 하고.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우리 책에 있지만, X축, Y축. 얘 어떻게 해요? 얘는 EX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 Y, dy. 얘는
EX 저쪽 거랑 똑같죠. 근데 구간은 밑에 없으니까 0에서부터 그냥 R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식이 나오겠죠. 예. 이식을 하자면 IX바는 어떻게 돼? IX바는 Y제곱에 EX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2 써주고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DY 해주고 구간은 0에서부터 R까지고 0에서부터 R까지. 자,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거, 이 2가 요 안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상수니까. 값은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128번.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 DA만 찾아주면 돼. DA. 그죠? DA만 구하면 돼. 자, 그런데 제가 출제자라면 야, 그래. 요 축에 대해서는 256분의 파이 D 사승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게 박아니면 야, 이 사각형, 그러니까 4분의 1 원 또는 반원에 대한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뭐야? 라고 저 같으면 출제자라면 전 출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쓰기에는 좀 뭐 헷갈리네. 이 원이 또 요 도심만큼 또 평행 이동한 걸로 해서 원의 방정식을 새로 세워줘서 해도 답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매우 간단하게 아까 잠깐 했던 평행축 원리를 이용하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도심축에 대한 거, 이 노란색으로 하면, 야, 그럼 이따 제가 하겠지만, 이 반원 또는 뭐 4분의 1원에 대한 도심까지 거리는 3파이분의 4R. 이거 이따 하겠지만, 요 값은, 빨간색. 이 값은 3파이분의 4R입니다. 또는 3파이분의 R이 2분의 1이니까 3파이분의 2D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따 제가 할 거지만, 이 원에 대한, 반원에 대한 도심까지 거리 3파이분의 4R 정도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풀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자, IX는 IX 바 플러스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꺼려진 거리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얘는 지금 256분의 파이 D 사승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요 축이 도심축에 대해 단면적 모멘트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넘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IX 마이너스 A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제곱해버리면 IX가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라면은 256 파이 D 4승 마이너스 원에 대한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4분의 1원이니까 면적이 거기에 4분의니까 16분의 파이 D 제곱이 면적이겠죠. 여기 이 4분의 1원에 대한 면적은 16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 요 축에 대해서 구한 게 256분의 파이 D 사승이니까 여기서 떨어진 이 도심까지 거리의 제곱. 이 값은 우리가 이따가 유도는 하겠지만 외우고는 있어요. 3파이분의 4R 또는 3파이분의 2D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부 D로다가 했으니까 3파이분의 2D의 제곱 해버리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해요, 구하기가. 얘도 마찬가지지, 뭐. 얘에 대한 거를, 이 칸이 좁아갖고, 요거 지우고, 얘에 대한 거를 한번 그러면 또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를 구하면은 요 밑에 x축에 대한 마이너스 a 곱하기 똑같이 해서 이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128 파이 d 4승 마이너스 면적 4분의 파이 d 4승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8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면적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역시 3파이분의 2d에 제곱해버리면 이 반원 도심축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내가 저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서 저거에 대한 개념이 64분의 파이 d 4승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절반, 이렇게 잘라도 절반, 이렇게 자르면 거기에 또 절반. 근데 거기에 도심을 지나는 단면차 모멘트를 구하고 싶으면 평행축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거죠. 아까 사각형 3분의 BH 3승 아까 제가 잠깐 유도했잖아요. 예, 그게 118회 때 25점짜리 문제 중에 한 부분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만의 풀이법이긴 한데 책에 저렇게 풀으라고 나와 있는 책은 없더라고. 근데 저 같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 충분히 저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 난이도도 낮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사각형에 대한 거 좀 여러 가지 푸는 방법, 원에 대한 거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뭐 사각형하고 원에 대해서 단면차 모멘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삼각형 해볼게요.